안녕하세요. 최시특허TV의 김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프늄 전구체 관련해가지고 특허 무효 심판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버슌코리아가 트리케미칼한테 특허 무효 심판을 건 사건인데요.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프늄 전구체 관련해가지고는 반도체 미세화랑 다층화 이슈 때문에 고유전율, 하이K 물질 사용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이슈가 있고, 그래서 그중 대표적으로 하프늄 전구체가 많이 쓰일 거다 이렇게 예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프늄 전구체 관련해가지고는 삼성전자는 아데카 코리아부터 100% 공급받고 있고, SK하이닉스는 SK트리캠으로도 공급받는데, SK트리캠은 SK머티리얼즈랑 일본의 트리케미칼의 합작회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TCLC, 트리케미칼 얘네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아데카 코리아는 삼성전자한테 납품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데카 코리아가 아마 TCLC한테 특허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하지 않나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각각 벤더가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경쟁력 있는 전구체를 이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프늄 전구체 관련된 그 공정 특허가 TCLC가 보유하고 있다. 트리케미칼 얘네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26년도 11월까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하프늄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할 거고 필요 물량도 증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는 하프늄 전구체 관련해 가지고 공급을 이원화하고 싶어 하는데, 트리케미칼이 지금 특허를 독점하고 있다, 특허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꽉 잡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메카로라는 회사도 하프늄 관련된 자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거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고, 근데 이제 메카로라고 하는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그 하프늄 관련된 거를 개발하고 있는 그 부서가 버슌이 인수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버슌 머티리얼즈 코리아에서 특허 심판원에 트리케미칼의 특허 무효 심판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프늄 전구체가 왜 쓰이게 되는지, 그러니까 왜 더 많이 쓰이게 될 거라고 예상되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바로 하이K 고유전율 전구체 사용이 늘어날 거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D램에서 이런 캐패시터 관련된 부분이 갈수록 더 작아지고 얇아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고유전율 물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캐패시터뿐만 아니라 이런 트랜지스터 구조에서도 여기 절연막 부분에 하이K 물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D램에서는 지르코늄 위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최근 나노 수준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지르코늄에서 하프늄으로 대체된 추세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하프늄이 지르코늄보다 거의 3배 정도 비싸다고 하는데도 이게 채택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르코늄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증착이 쉬우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어 가지고 하프늄 전구체로 전환이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하프늄 전구체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개발 단계에 있었을 때는 그게 예전에는 사용하기 적합한 전구체를 찾기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트리케미칼에서 바로 이런 구조의 하프늄을 개발해가지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쓰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버슌코리아가 인수한 메카로라는 회사에서도 바로 하프늄 관련된 전구체, 하프늄 전구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특허를 내놓은 게 있고, 그래서 이 특허가 바로 그 트리케미칼의 그 하프늄 구조랑은 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금 메카로에서 개발한 요 하프늄 전구체가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도 트리케미칼 전구체에 비해서 열등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이 구조를 그대로 양산해서 쓰면 되는데 지금 특허 무효 심판을 걸었잖아요. 그 이유가 아마 지금 요거 상용화가 잘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버슌 코리아가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리케미칼이 특허를 내놓은 요거가 이제 2014년도에 등록이 되었었고, 최초 출원은 일본에서 2005년도에 출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006년도에 들어온 특허인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솔브레인이라는 회사와 트리케미칼이라는 회사의 공동 특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찾아보니까 2004년도에 솔브레인과 트리케미칼이 뭐 합작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이런 식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브레인이면 우리 회사잖아요. 우리나라 회사인데 이 하프늄 전구체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솔브레인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 특허를 어떻게든 무효시켜야만 하는 이슈가 왜 필요한 건지,
여튼 그것도 좀 의문점입니다. 이게 솔브레인이 공동 특허권자인데 왜 지금 이 특허 분쟁이 있어서 솔브레인이 어떠한 그런 액션 같은 거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게 어떠한 관계인지 이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의문점이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또 두 번째 의문점으로는 이 특허가 예전에 19년도에 유진테크 자회사인 유진 머티리얼즈, 현재는 EGTM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EGTM에서 특허 무효 심판을 걸었다가 취하한 적이 있어요. 이게 아마 아데카가 그 TCLC한테 특허 무효 소송을 걸었다가 둘이 화해해서 특허 사용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화해했다, 뭐 이런 기사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둘 간의 라이센스 체결에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감독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게 뭐 정설이다, 뭐 이러한 기사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데카가 아니라 유진테크의 자회사가 특허 무효 심판을 건 기록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의 입김이 작용한 건지 이게 정확하게는 어떠한 역학관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데카랑 삼성전자랑 TCLC랑 유진테크랑 여튼간에 이것도 의문점 두 번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진테크 머티리얼즈, 현재는 EGTM과 지금 이 아데카랑 TCLC 간의 관계를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댓글로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이 특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동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슈에서는 빠져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것도 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간에 그 특허 무효 심판이 걸린 특허 내용을 좀 돌아와서요. 바로 이런 내용의 청구항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따가 그림을 설명드릴 텐데요. 바로 2005년도에 일본에서 최초 출원됐던 특허여가지고 2005년 12월 이전 문헌으로 바로 이런 것들을 거절시킬 만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무효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걸 찾아봤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트리케미칼에서 특허를 내놓은 그 화학식이랑 이런 구조는 이런 게 될 겁니다. 하프늄이 가운데 있고 여기 주변에 리간드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리간드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특징이다, 이 특허도 그게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 등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카이스트 학생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화학과 나온 학생이 있는데 이수민 양이라고 있는데, 그걸 절 좀 도와줬어요. 논문 같은 거 찾아봐 주고 도와줘가지고 굉장히 고맙다는 말 여기서도 좀 전해드리고요. 여튼간에 논문들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2002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하프늄이 ALD에 쓰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러한 논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2004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지르코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전구체 논문도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랬는데 바로 이런 하프늄 중심에 있는 이 하프늄과 여기 지르코늄 여기 있죠. 요거 리간드, 그러니까 하프늄에 이런 리간드를 붙이면은 바로 그 특허에서 나온 그 구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출원되기 2005년 전부터 그러한 구조가 충분히 기술자들이 화학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르코늄과 하프늄이 같은 쪽이잖아요. 그래서 지르코늄에 붙는 리간드를 하프늄에 붙는 리간드로 똑같이 넣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가 화학자들은 웬만하면 알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특허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르코늄이 하프늄으로 대체되는 것이 용이하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어려울 거고요. 지금 특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그 문서들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문헌을 찾아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가능성이 용이하다라는 거를 입증할 만한 문헌을 찾아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거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쪽 금속의 리간드만 취한하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쉽다라는 의견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는 거다. 그래서 이 의견이 맞다라면은 특허가 무효되지 않을 거고, 이 의견이 맞다라면은 특허가 무효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도 관련된 논문을 다 뒤져본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현재 찾은 논문들만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쪽이 좀 가까운 것 같고, 특허적으로도 무효시키는 거는 원래 무효시키려고 하는 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효 심판 이런 걸 가기 전에 빨리 특허 출원을 해 놔야 된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저희가 하는 얘기가 그냥 일단 특허 출원 하셔라. 특허 출원해서 등록 받아놓는 게 장땡이다. 나중에 다른 사람 특허를
무효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내 특허를 먼저 등록받아 놓는 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편하다, 그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쪽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디일렛 기사에서 이런 게 나왔었죠. 바로 하프늄 전구체가 이제 무효가 되면은 춘추 전구 시대가 열릴 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특허 심판원이 버시움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특허가 무효가 된다면은 이제 정말 춘추 전구 시대로 접어들 거다, 다양한 기업들이 뛰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TCLC 특허가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SK하이닉스는 기존대로 SK트리키 활용하면 될 거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데카 코리아가 TCLC랑 라이센스 계약을 다시 맺을 것인지, 뭐 이러한 이슈가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TCLC랑 버쉬움이 라이센스 주고 화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 특허가 2026년 12월에 만료기 때문에 앞으로 한 약 4년 정도 남은 특허고, 4년 정도 남은 특허라면은 TCLC 입장에서도 자신의 사업 그 영역을, 그 안전을 보장받는 그 한도 내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법심도 어떠한 확실한 그 물증이 있으니까 심판을 걸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대 4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프늄 전구체 관련된 특허 무효 심판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